조선시대에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도 소송을 낼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 소장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여전히 노비였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막동이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35. 아내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양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양인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양인으로 살았고 막동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인이라고 해서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던 해 가을 옆마을 최진사가 문서 한 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자의 아비는 우리 집 노비였소. 여기 증거 문서가 있소. 문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사댁 노비 명부에.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막동의 아버지를 평생 양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이 고을에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동에게는 반박할 힘도 돈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막동은 최진사댁 일을 했습니다. 막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자 관아에 소장을 냈습니다. 노비 신분 부당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소장을 쓰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를 아는 이웃에게 부탁하고 내용을 다듬고 겨우 완성했습니다. 접수는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말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말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6달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말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막동은 보고 들었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직후 최진사가 관아에 다녀갔다는 것을, 서리 책상 위에 최진사댁 도장이 찍힌 봉투가 놓였다는 것을, 그 뒤로 서리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판결은 의도적으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막동은 여전히 최진사댁 일을 해야 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 노비 신분이 유지됐습니다. 소장을 낸 것이 오히려 덫이 됐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최진사댁에 묶인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막동의 아들은 그해 서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노비의 아들은 서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막동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서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2년째 되던 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합시다. 판결이 안 날수록 우리만 더 힘들어요. 최진사가 이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막동은 소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2번 접혀서 다른 종이었습니다. 2년 동안 품에 넣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무렵 고을 어기주막에 나그네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회색 도포에 삿갓을 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하게 입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안 사람들이 막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년째 판결이 안 난다는 것, 최진사가 관아에 돈을 쥐어줬다는 것, 막동 아들이 서당에 못 간다는 것, 아내가 보기를 권했다는 것. 나그네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소장 접수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주막 사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2년 하고도 넉 달이 됐소. 나그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막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막동은 문을 열다가 굳었습니다. 또 최진사댁 사람이 왔나 싶었습니다. 나는 최진사 사람이 아니오. 소장 사본이 있소? 막동은 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2번 접혀서 다른 2년 동안 품고 다닌 그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촛불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접수 날짜, 소장 내용, 막동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켰소. 버린 적이 없군요.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열흘만 더 기다리시오. 열흘 뒤 아침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당 가운데 그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손바닥만한 둥근 원형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앞면에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진 어사의 징표였습니다. 어사는 소송 접수 대장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노비 신분 소송 접수일로부터 2년 4개월째 미결. 법전이 규정한 판결 기한은 석 달이요. 2년 4개월과 석 달의 차이, 누가 설명하겠소? 서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판결을 미루는 것도 판결을 파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서리 둘이 포박되었습니다. 최 진사는 위조문서 혐의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막동의 양인 신부는 그 자리에서 공식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의 서당 입학을 막을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막동은 관아 마당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2년 4개월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막동은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그네를 찾았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마당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열린 관아 문 너머로 흙길 위를 걸어가는 회색 도포 자락이 보였습니다. 삿갓을 쓴 뒷모습.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동은 소리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날 저녁 막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서당 가거라. 아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아버지? 막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판결을 미루는 것도 판결을 파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